자치단체장 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이번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도박과 갑질, 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사례가 많아 하나하나 짚기가 민망할 정도로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달성군 가창골을 비롯해 대구에서만 약 3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직 진상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오늘 봉화에서 공식 개장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자연 상태로 방사된 호랑이 숲이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이 우선 추천이나 경선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에는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경북에서 자치단체장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성추행 의혹이 있다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년 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했는데 여성에게 뺨을 맞고 사과를 요구받자 오히려 꽃뱀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관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공관위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거 가지고 내가 판단한 걸 알고 있고. 여성단체 연합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을 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스톱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추행 가해자인 시장 앞에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와 함께 공천 기준 공개와 공천받은 후보 모두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시 가해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공천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사건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가차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당 충성도에 따른 공천 배제와 여론조사 불공정성 논란에 이어 성추행까지 불거지며 한국당 공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인생에서 청년기를 봄이라고 하는데 이 3포, 5포, 또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언제쯤 봄이 올까요? 혹시 우리 정치가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의 태도가 절망과 희생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김은혜 기자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통해 참여가 현실 정치를 바꾸는 탄환이 된다고 청년들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학업과 취업에 치여 정치에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그중에는 수많은 20대들도 있었습니다. 20대의 투표율은 그 전에 대선의 투표율에 비해서 무려 10%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60대 이상의 80%가 넘는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정치 무관심은 정치가 청년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 등을 설명한다던가 대학교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장면은 저만 못 본 것인지 자주 보이는 광경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젊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정치 당사자가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있기 위해서는 20대 정치 의원들이 훨씬 많아져야지 20대들이 훨씬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좀 더 민감해지는 청년층이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장대진 자유한국당 전 안동시장 예비 후보가
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기관과 경북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를 경선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공천 경선에서 책임당원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수가 전화를 받지 못해 투표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주로 취재하는 박재영 기자가 대구경찰의 풀어진 기강을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도박, 갑질, 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사례가 많고 길어 하나하나 짚어가기가 지루하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쯤 대구 남부경찰서 A경장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브레이크를 놓쳐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5%. 다음 날 새벽 대구 달성경찰서 B경정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술을 못 이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경찰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 C경위는 300만 원을 빌려 포커 도박을 하다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C경위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D경정은 최근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욕을 해가지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한 명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경감 한 명은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의 한 순경은 술 취한 여성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구경찰의 또 다른 순경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윤리 강화 같은 자정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달성군 가창골에서 10,000명 가까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을 비롯해 대구에서만 전쟁 초기에 약 3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진상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미군정이 양곡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구에 콜레라가 퍼지자 미군정은 대구를 봉쇄합니다. 식량난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정은 친일파 관리를 고용하고 강압적인 식량 공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귀국한 사람이 많아 반일 정신이 강했던 대구로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결국 1946년 10월 1일 해방 이후 첫 민중봉기인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또 많았고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10월 항쟁을 이용했지만 자연 발생적인 민중봉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구 10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참가자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합니다. 발원지 대구가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엄청난 민간인 피학살자를 낳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10월 항쟁 참가자들을 좌익으로 보고 이들을 전향시키기 위한 조직인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조금 사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보도연맹이 가는데 이제 전부 또 그 갇힌 친구들이 6, 7명 되는 친구들이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켜내니까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정권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면서 1950년 7월과 8월 법적 절차 없이 군경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달성군 가창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 압산 팔레터, 낙동강변 등 21곳에서 약 3만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쌀을 달라 외쳤다고 50년 경인치를 눈 가리고 손발 묶어 아름다운 가창골에
짐승처럼 끌려와서 속절없이 죽어갔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긴 시간 연좌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학살이 일어난 지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명예회복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이 국내 최대 규모의 호랑이 숲입니다.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호랑이 3마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을 호령하는 조선의 호랑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라만 체구의 호랑이 2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숲속을 제집마냥 거닐고 등에 올라타며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칩니다. 터줏대감인 17살 수컷 2마리와 13살 암컷 1청이 막내인 7살 수컷 우리까지 세 식구는 지난해부터 얼굴을 익히고 함께 숲 적응 훈련 등을 받아왔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들이 굉장히 정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호랑이는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방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들이 활보하는 호랑이 숲은 4.8헥타르, 호랑이 사육장 중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야생성 유지를 위해 식사는 하루 2끼만 닭 5kg, 쇠고기 1.5kg을 먹고 일주일 중 하루는 종일 굶습니다. 호랑이들은 밤에는 사육동에서 지내고 낮에만 숲으로 나와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관람객들은 숲 밖 전망대에서 호랑이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 숲 주변에 전기 울타리와 높이 6m의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수목원은 자연 친화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호랑이 관리를 전담하는 수의사 등 5명을 상주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호랑이 10여 마리를 더 데려와 종 보존 등 생태 연구를 통한 호랑이 연구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 파어동의 한 길가에서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전깃줄에 걸렸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에서는 간판 추락 등 여러 건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DGB 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면접을 통해 전 하나 HSBC 생명 대표이사 김태호 씨와 전 NH농협은행장 이경섭 씨를 2차 예비 후보로 정했습니다. DGB 임추위는 오는 10일에 심층 면접을 해 1명을 최종 후보로 내정한 뒤 이달 말에 열리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낙동강 사랑환경보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와 분천리 등 안동댐 상류 지역에서 떡붕어가 죽은 채 떠올라 현장에서 200여 마리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붕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 상류로 올라가면서 퇴적층에 쌓였던 중금속에 오염돼 집단으로 폐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60개 종가들이 종가음식 문화보존회를 창립하고 각 문중의 대표 음식을 전시했습니다. 안동 퇴계종택과 학봉서해 그리고 영덕 가람종택 등 경주와 성주 등 모두 60개 종가에서는 다식과 전과 가양주 등 대대로 내려온 대표적인 종가 음식을 전시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